남원시 테마파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간 금품위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기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 등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같은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윤준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윤 의원은 전북의 해묵은 현안 해결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전북 지역 산업 경기가 전년 대비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식료품과 기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 테마파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간 금품위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관련자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사 대상에는 남원시 의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원 테마파크 사태는 지난 2017년 남원시가 모노레일과 집 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405억 원의 사업비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시설 기부 체납과 사용 수익 허가를 불허하자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은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으나 남원시는 지난 9월 상고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름 대신 배터리를 쓰는 친환경 농기계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최초로 전기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 등을 직접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같은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이 넘는 버스를 끌고 나아가는 전기 트랙터.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묵직한 흙을 밀어내며 힘차게 달립니다. 하지만 이런 농기계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동력의 핵심인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배터리를 극한 상황에 놓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불꽃이 튈 듯한 연소 실험, 강한 진동과 압착까지 배터리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능이나 충전 상태는 물론 폭발이나 화재 같은 위험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시험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북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 부품은 전기 배터리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 특히 가장 위험한 어떤 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제품에 장착할 수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만든 이 시험동에서는 모두 11개 항목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배터리는 물론 자율주행 농기계의 출력과 효율, 조작의 편리함까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 전동화 농기계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기식 농기계를 만드는 제조회사, 또 대학, 연구기관들이 우리 시설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고 또 우리 전기식 농기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최근 3년간 주요 기종 등록 대수가 최대 3배 넘게 증가한 상황. 기술로 안전을 검증하고 정책으로 보급을 뒷받침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산업 경기가 전년 대비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형 소매점의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전북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수출 등 도내 주요 산업의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9월 중 제조업 생산은 식료품과 기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9월 중 수출도 6.2억 달러로 농약과 의약품, 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7%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0.2%가 줄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윤준병 의원은 전북의 해묵은 현안 해결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약속했는데요.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이세진 기자가 윤 의원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도당 위원장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어떤 각오입니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이 꽤 엄중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뒷받침해야 되고 또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제대로 승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전북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막중한 책임감 제대로 소화해내고 또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는데요. 실현하려면 어떤 숙제들이 남았을까요? 1차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들이 잘 발탁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경쟁이야 불가피하지만 경쟁의 후유증이 없도록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좀 전북을 이끌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혹시 보시나요? 지금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도민들 눈높이에 맞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는 분이어야 되고 또 정책 능력이나 비전을 좀 가지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정치인이만큼 도민들을 잘 모시고자 하는 의지나 열정이 커야 된다. 이런 분들이 도정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그런 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뭐 절대적 부적격 요소로 해서 선거 참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소 흠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되 이제 그런 결함이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하되 이의적인 컷오프는 없도록 해서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풀어야 할 전북 현안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 당장 좀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우리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도 잘 준비해내는 것도 있고 제2의 중앙경찰학교 뭐 이것도 유치하는 과정도 있고 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좀 더 넓혀가기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도 지금 우리가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특히 새만금 공항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는 뭐 이런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지금은 정기 국회의원이만큼 2026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우리 전북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 많이 확보해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 이것도 중요한 현안 과제여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전북 정치권,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병도 애결위원장이 계시니만큼 협업해 가면서 보다 나은 우리 전북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 눈앞에 있는 과제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구 이제 지역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더 나은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 전 총학생회 관계자 A씨와 현 총학생회 관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원광대 재학생 등을 상대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기피시설 개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북도와 관계기관에 사업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혁신당 도당은 정읍 고형 폐기물 연료 발전소와 전주 광역 소각장 주변, 완주 정읍 등 8개 시군의 송전망 사업에서 절차의 불투명성과 주민 의견 배제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관련 문서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4개월간 대설, 한파 긴급구조 대책을 시행합니다. 지난 겨울 전북에서는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사나 시설하우스 등이 무너지면서 109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에서 28일 습설과 1월 26일에서 29일 폭설로 발생한 108억 6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는 연간 피해액의 9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비상상황 시 119 신고 접수대를 16대에서 최대 79대까지 늘리고 고립지역은 소방 헬기를 이용해 구조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1년여 지난 가운데 결국 위메프가 파산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못한 실정인데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으로 법원은 위메프의 청산가치 134억 원이 존속가치 마이너스 2,234억 원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당시 발생한 미지급 대금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양 회사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 중 티몬 위메프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기업은 60개사 151억 6,200만 원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전북자치도는 특별 경영자금 지원 및 판로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커머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피해 기업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안전거래처럼 이커머스 회사에서도 대금 정산을 보증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천연물 화장품 시험, 검사, 임상시설인 바이오 테스팅 센터를 이달 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천연물질로 만드는 화장품이 인체에 적합한지를 시험, 검사하고 피부 임상실험을 해 인증하는 시설입니다. 총 190억 원을 투입해 남원 노암동 산업단지 4,066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화장품 피부 임상시설과 화장품 시험 검사실, 인증시설, 기업 입주 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